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뭐 저희가 제작을 하기 시작한 지가 이제 한 2년, 그러니까 제가 옷을 만드는 걸 공부한다라고 생각한 게 2년 정도 돼가고 있는데, 예전에는 예쁜 옷을 고르기만 잘 골라서 비치를 해서 많은 분들한테 제공을 하던 아주 단순한 업무에서, 이제는 거기에 좀 더 목단스러움을 입히고 내가 원하는 원단에 내가 원하는 사이즈 스펙을 섞기를 원하다 보니까 이제 제작이라는 거를 다들 하지요. 그러니까 다들 하는데, 뭐 저희도 그런 케이스입니다만, 옷을 제작하면 제작할수록 궁금증들이 되게 많이 생기더라고요. 아마 오늘 제가 다룰 내용들은 옷을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들, 혹은 의류업을 하고 계신 분들, 혹은 저처럼 이런 소매 가게를 하고 있지만 뭔가 제작을 하고 싶은 분들이나, 혹은 옷을 너무 좋아하는데 항상 옷에 대해서 관리나 이건 왜 이렇지, 이 원단은 불량인가라는 의문들을 좀 품고 있으셨던 분들이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도 그런 것들이 궁금하더라고요. 왜 옷을 꼭 드라이 클리닝을 해야 하는가? 왜 옷이 계속 물이 빠지는가? 뭐 쉽게 말해서 이런 것들이죠. 그거를 인터넷으로 찾아보는 거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가 또 한 발 넓다 보니 건너 제 친구 중에서 원단의 원자재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원사를 다루는 친구 녀석이 원단업을 하고 있어서 제가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랬습니다. 공부 좀 알려달라고. 왜냐면 이게 현장파에서 익힌 스승만큼 좋은 쌤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쪼르고 쫄라서 정말 바쁜데, 워낙 깐깐하고 정말 정원경 못지 않은 고집으로 자기 사업을 탄탄하게 꾸려가고 있다 보니, 우리나라에서 굵직굵직한 업체에, 기업에 납품을 하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믿을 만한 쌤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매주 하루씩 공부를 제가 시작을 했어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래서 드라이 클리닝을 해야 되고, 이러니까 물이 빠졌었구나라는 게 알게 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는 뭐 이런 거를 공유하자 이런 생각보다도 공부한 걸 복습하면서, 요 부분은 좀 공유를 해도 좋겠다라는 부분만, 제 알맹이만 추려가지고 제 나름대로 복습한 내용을 좀 공유하고 싶다. 혹시 제가 오늘 정보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뭐 저거 틀린 것 같은데 라거나, 혹은 특히 좀 세탁소 운영하시는 여왕님들 없어요? 혹시 그런 부분들은 사실 전문가시니까 혹시 좀 더 보완했으면 하는 내용들 있으면 좀 댓글 같은 것도 좀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배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뭐 제가 선생님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원단 선생님은 아니잖아요. 근데 저도 이거는 제가 느낀 정도, 그러니까 내가 알아먹고 내가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는 정도만 알아도 앞으로 옷을 입으시고 관리하시는 데서 조금 꿀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중에서 딱 와닿았던 거 한 아이템을 가지고 오늘 좀 얘기를 할 건데, 요번에 최근에 저희 올라가서 데님들 지금 엄청 핫하죠. 그러니까 저희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지난번 영상으로 해서 이틀 만에 솔드아웃 했던 흑청 데님인데요. 기본적으로 흑청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인디고 데님,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인디고 염료를 염색해서 워싱 정도를 빼서 색깔을 잡는 데님들, 흑청, 블랙으로 만든 옷을 워싱을 빼서 흑청으로 만든, 뭐 요 정도로 정리를 좀 할 수 있는데, 다들 공감하시지 않아요? 블랙진이나 이런 인디고 데님, 이거보다 훨씬 더 진한 거 생지 데님 아시죠? 왜 그게 입다 보면 하얀 색깔 양말이나 하얀 색깔 운동화 같은 거 신고 가거나, 심한 경우 왜 다리에도 푸르스름 푸르등딩하게 묻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는 그게 사실은 다 불량인가?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저도 뭐 브랜드 거를 사서 가서 이제 얘기를 해보면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사실 이해를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런 건가 보다라고 하고 그냥 입고 다녔죠. 왜냐면 사실 이 정도의 데님은 이염이 있을 수 있다고 저도 이해는 하지만 이 정도의 데님들은 사실은 입고 다닌다고 해서 뭐 이염 되거나 그런 건 없잖아요. 근데 그게 원리가 있더라고요. 그게 그냥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왜 이거를 공유를 해야겠다 싶어요. 이 흑청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해요. 제가 이거를 혹시 물 빠짐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항상 왜 테스트 해보잖아요. 흰 면티를 입고 이거를 입고 바잉을 하러 가는 길을 계속 다녔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데가 땀이 나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염이 될까봐 해가지고 이렇게 확인을 했었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이염이 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아직까지는. 근데 이거를 제가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제가 이걸 물어봤거든요. 이건 왜 이염이 되는 거냐 대체. 인디고 데님을 가지고 얘기를 해드릴게요. 인디고라는 거를 정확하게 우리 또 녹색창에 찾아봤어요. 찾아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인디고는 채색이나 염색에 쓰이는 검, 푸른 물감, 뭐 짙은 청색의 고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단어 사전에는 나오고요. 데님이라는 거는 두꺼운 무명실로 짠 능직의 면직물이라고 나와요. 자, 그럼 이제 풀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인디고라는 염료를 무명실 아시죠? 두꺼운 실. 무명실에 색을 입힌 건데 능직으로 짠 걸 데님 원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이해가 가시죠? 제가 공부를 좀 했습니다. 직기라 그래서 직조 방법에 3가지가 있어요. 편직이 있고 이렇게 짜이는 편직이 있고 능직은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능직이 있고 수자직이라고 3가지로 나뉩니다. 그럼 이걸 또 제가 찾아봤어요. 능직은 경사 또는 위사가 한 올, 2올 또는 그 이상의 올이 교대로 개촉 교차하여 라고 나오죠. 근데 여기서 경사랑 위사가 뭐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보통 원단을 두루마리 휴지로 비유를 하면 원단집에 가면 원단이 필로 이렇게 말려 있습니다. 그러면 세로선을 위사라고 하고요. 높이를 위사라고 하고요. 이렇게 길게 가는 걸 경사라고 해요. 그래서 위사와 경사가 짜여지는데 이게 한 올, 2올 또는 더가 계속 하면서 약간의 사선이 생기거든요. 그걸 능직이라고 해요. 제가 이걸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사선이 보이세요? 사선 보이시죠? 이걸 능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능직으로 이게 능직으로 짜여져 있는 이 능직물들은 뭐가 많냐? 서지나 게버딘, 드릴, 뭐 진, 데님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능직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이해 가셨죠? 데님이라는 게 두꺼운 실에 인디고라는 염색을 해서 능직으로 짰더니 데님 원단이 된다까지 이해가 됐잖아. 근데 왜 색이 빠지냐 이거지. 왜 색이 빠지냐? 원단을 하나의 분자라고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실이에요. 실이 이렇게 있는데 염료를 입힐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색 분자들이 달라붙어 있어요. 막 무수하게. 근데 이거는 물에 굉장히 약하답니다. 지워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물감인 게 쉽게 말하면 물감인데 이게 이제 떨어지지 말라고 고착제라는 거를 쓰신단 말이죠. 그러면 이 색깔 분자들을 딱 싸주는 거예요. 근데 그 고착제가 쉽게 말하면 뭐라고 설명? 코팅이라고도 해도 될까요? 어쨌든 뭐 고정력을 주는 거니까요. 근데 자, 고착제가 또 어디에 약하냐? 고착제는 물에 약해. 쉽게 생각하면 그래서 원단 저희도 물론 판매를 할 때 데님을 예쁜 색깔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첫 세탁은 꼭 드라이를 해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뒤집어서 세탁을 해주시되 섬유 유연제를 넣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유연성이라는 거는 유연하게 만드는 거니까 당연히 물 빠짐이 더 하겠죠. 그래서 유연제를 넣지 말라는 거 하는 건 기존에는 알았단 말이죠. 근데 이걸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디고 데님은 물 빠짐이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드라이 클리닝을 해야
컬러 이 분자 이 색깔 분자들이 떨어지지 않게끔 고착제가 물에 약하니까 안 떨어지고 보완이 되는 거라. 그러니까 그게 오래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안 빠지냐 그건 아니에요. 마찰에 의해서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색깔은 바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봐요. 우리가 이제 이해해서 오케이 알겠어. 그럼 왜 드라이 클리닝을 해야 되냐? 그러니까 여러분 드라이 클리닝 뭘로 만드는지 뭘로 하시는지 아세요? 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물에다가 드라이 클리닝 세제를 넣어서 세탁을 해주는 건 줄 알았어. 그냥 그게 아니더라고요. 또 제가 또 찾아봤어요. 드라이 클리닝 자체는 쉽게 말해서 드라이예요. 드라이. 물과 반대되는 말이죠. 젖지 않는다라는 거라 말린다잖아요. 그러니까 드라이라고 해서 건조 방식이나 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물을 이용해서 세탁하지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드라이 클리닝 용제라는 게 있고요. 드라이 클리닝 전용 세제가 있답니다. 드라이 클리닝 용제는 물과 무게를 따졌을 때 훨씬 가볍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옷을 세탁기에 막 놓고 돌릴 거 아니야 이걸. 근데 돌리다 보면 물에 이걸 맞겠지. 이렇게 해서 물이 착착 때리겠죠. 근데 이게 무거우니까 색깔 더 잘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때는 잘 빠지겠지. 수용성으로 지울 수 있는 때들 있잖아요. 목대 막 이런 거. 드라이 클리닝 용제 같은 경우는 이게 막 이렇게 돌겠죠 같이. 물하고 똑같은 원리는 되겠지만 훨씬 가볍기 때문에 색깔의 변형, 틀어짐이나 옷이 덜 상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 드라이 클리닝 소재 자체가 인화성 물질이었던 거죠. 초반에 개발됐던 건. 그래서 그거는 냄새도 악취가 심하고 때는 제대로 많이 빼주지 못했는데 요즘에는 때까지 잘 빼주는 퍼크로라는 게 개발이 됐어요. 퍼크로라는 용제가 개발이 되면서 그게 드라이 클리닝 용제로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퍼크로는 안전하고 불에 타지 않으며 동시에 강한 세척력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뛰어난 용제로 인정을 받고 있지만 국제암연구소에 인해서 발암 물질로 추정이 되기도 한대요. 그래서 왜 우리 드라이 클리닝 맡겼다가 옷 찾으면 그 특유의 냄새가 나잖아요. 그게 그 용제 냄새인 거지. 그래서 맨 마지막에 과정에 드라이 클리닝 그 세탁의 맨 마지막은 그 냄새를 없애는 작업을 한답니다. 통을 빨리 돌리는 거죠. 그래서 그 냄새를 없애긴 하지만 100%다 없어지진 않겠죠. 그러니까 꺼내고 바로 비닐 씌워보니까 그 냄새가 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어느 정도 걸어 두셨다가 입으시는 게 좋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옷을 제작하지 않았다면 이런 부분들에 디테일하게 공부를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그냥 기름때를 기름으로 석유로 빠는 줄 알았지 세탁을 하는 줄 알았어요. 혹은 아까 말씀드렸지 물에다가 뭐 어떠한 드라이 클리닝 세제를 넣어서 빤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건 고착제는 어떠한 색깔이 들어가는 옷엔 다 들어가는데 일반적으로 그 고착제는 물에 가장 취약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물에 담궈놓으면 물은 더 빨리 빠질 것이고 그러면 뭐 물뿐만 아니라 입다 보면 공기 중이나 마찰에 의해서도 이제 고착제들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면 색깔은 바라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게 계속 지속력을 갖고 있는 건 아니랍니다. 대신에 그 지속력을 강하게 오래 유지를 하기 위해서 드라이 클리닝을 한다.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데님의 물 빠짐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그게 만약에 정도에 따라서 너무 심한 경우는 후가공 처리에 있어서 그 고착제를 제대로 묻어 있지 않았다거나 뭐 그런 경우를 의심해 볼 수는 있겠다. 이건 좀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는 업체하고 직접적으로 소통을 해야 되잖아. 옷에 대해서 모르고 정말 일반인의 수준에서 이거 왜 그래요? 난 이해할 수 없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이런 식으로 따졌다면 이제는 조금 알 것 같거든요. 이게 무슨 공정에 의해서 어디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지 않냐라고 그렇게 한번 알아봐 주시겠어요 하면 벌써 이게 말하는 격이 다르고 이제는 그런 식으로 이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틈틈이 저는 매주 지금은 이제 공부를 시작한 만큼 계속 공부를 해 나갈 겁니다. 그 바쁜 제 친구를 붙잡고 가르쳐 달라 하고 저의 궁금했던 부분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캐시미어가 왜 비싼지, 메리노 울은 대체 뭔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럼 램스 울, 폭스사 뭐 요즘에 뭐 너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배워보려고요. 근데 만약에 배우는데 지금처럼 여러분과 공감할 수 있고 이거는 여러분도 좀 아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어김없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내용이 다소 재미는 없었지만 근데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한 시간입니다. 그러면은 저는 다시 열공 모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